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기간을 4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3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 의료인들에게 제발 뉴욕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거리두기가 경제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제일 많은 뉴욕시에서 일부 병원이 응급실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공 결정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택적 치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제까지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기간을 4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하고 앞으로의 30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이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하루에 10만 개가 넘는 샘플을 검사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나라도 이르지 못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준수 기간을 4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매우 중요한 30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 공동의 애국적 의무라며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30일 동안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지침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어쩌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3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룻밤 사이 13,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17만 7,6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457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어제보다 8,400명이 넘게 늘어난 7만 5,795명, 사망자는 1,550명입니다. 뉴저지는 17,126명, 사망자는 19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 의료인들에게 제발 뉴욕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8만여 명에 달하는 의료인들이 자원에 나섰지만 추가로 100만 명의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관리들은 현재 뉴욕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가 미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곧 일어날 상황의 예고편이라고 경고하고 뉴욕의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사망자의 대다수가 뉴욕 시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지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추가로 100만 명의 보건 의료 종사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며 제발 뉴욕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벌써 1,000명이 넘는 뉴욕 시민을 잃었다며 뉴욕은 이제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렇게 의료인의 자원봉사를 호소하기 전에도 이미 8만 명에 달하는 뉴욕주의 의사와 간호사, 기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원에 나섰습니다. 블루맨 그룹에 소속된 전직 간호사 출신의 뮤지션 제리 콥스는 코로나19로 순회 공연이 갑자기 중단되자 롱아일랜드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간호사로 일하겠다며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바이러스는 주 경계선을 넘나들어 전국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있다며 의료인이면 누구라도 뉴욕으로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지침이라면서도 만약 착용자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위험을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30일 익명을 요구한 연방 당국자를 인용해 마스크 관련 CDC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시민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공식 지침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지침이 나오더라도 의료인들의 필요 물품이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N95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는 사용하지 말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천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DIY 천 마스크라고 칭하고 만약 착용자가 감염됐을 경우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을 잠재적으로 낮출 것이라며 현재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CDC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일반 대중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짧은 기간 마스크를 쓸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 기간이며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경제에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만 경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스톤과 비샨 니감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미 경제에 약 8조 달러의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염병 확산을 막고 경제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의 코로나19 대응팀은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해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20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은 보통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즉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유증상자와 접촉하지 않으며 70세 이상이 사회적 접촉을 줄이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으면 63만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의료 시스템 유지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176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적 생명가치를 적용해 미국 성인 1인당 1,150만 달러로 계산할 때 총액이 7조 9천억 달러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팀 측은 이 금액이 미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이며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 전체보다 많은 액수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는 것은 심각한 보건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제일 많은 뉴욕시에서는 일부 병원이 응급실 의사들에게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제공 결정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무의미한 삽관을 보류할 경우 그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공호흡기 부족에 따른 선택적 치료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자체 입수한 이메일을 토대로 뉴욕 내 일부 의료기관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무의미한 삽관을 보류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대 랭곤 헬스 의료센터는 지난 28일자 이메일에서 응급실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환자 급증 및 제한적인 인공호흡기 공급 상황을 강조하며 누구에게 삽관할지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메일에는 이와 함께 삽관이 궁극적인 의료적 결과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결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가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삽관 보류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뉴욕시 전역에서의 인공호흡기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센터 지도자들이 호흡기 할당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내에선 뉴욕을 비롯해 코로나19 주요 확산 지역에서 인공호흡기 공급 부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메일은 선택적 치료에 나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4월 15일에는 하루에만 코로나19로 2,200명이 넘게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워싱턴 대학교는 8월까지 총 8만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30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워싱턴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4월 둘째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될 것이라며 4월 15일 하루에만 미국에서 2,271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5일에는 22만 4,321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규모보다 6만 1,509개가 많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4월 말까지 시행될 경우를 전제로 오는 8월 4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8만 2,141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4월 15일 이후 조금씩 줄어든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6월 9일 이후에는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대는 7월로 넘어가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하루 1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데비 벅스 백악관 태스크포스 조정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4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기 앞서 워싱턴대 등 10여 가지 통계 모델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태스크포스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소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에서 20만 명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확진자는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 63만 곳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휘청이던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업체들이 대거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경기 부양책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0일 소매업 전문 시장조사 업체 코어사이트 자료를 인용해 오프라인 매장 중심 업체들이 대거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오프라인 소매점들의 자금난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매협회는 앞으로 3달 동안 업계 매출 4,300억 달러가 증발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영업 재개 시기도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기업 엘브렌즈에서는 노동자 수만 명이 이미 무급 휴직 처리됐고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언제 다시 열지 알 수 없다면서 직원 12만 5천 명 대부분에게 무급 휴직을 지시했습니다. 한 컨설턴트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30개 소매업체들이 올해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백화점과 쇼핑몰 기반의 의류 체인점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전부터 포레버 21과 피얼1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소매업은 위기였습니다. 소매업계 경영진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4,540억 달러 규모 정부 대출 지원의 세부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업 전문가인 마크 쿠원 컬럼비아 대학 학과장은 위기 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경제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각종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거나 수입원이 끊긴 사람들은 집세 거부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서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빈부격차 문제도 급부상했습니다. AP통신은 직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거나 수입원이 끊긴 이들이 넘쳐나면서 당장 집세도 내기 어려운 이들이 집세 거부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뉴욕과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도시에서는 당분간 집세를 내지 못한 임차인을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집세를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하는 이들은 아파트 창문에 하얀색 천을 거는 것으로 집세 거부 운동인 렌트 스트라이크 2020에 연대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빈부격차 문제가 급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거나 아예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미국에서 대략 300만 명의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법률센터의 한 관계자는 학습 성취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바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허둥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공직자들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도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팻 포이 회장도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이 29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21일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고 28일에는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이나 그의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거나 연기되면서 뉴욕시 5개 보로 검찰청 검사들과 직원들은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팻보이 회장도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TA 애비 콜린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보이 회장이 지난 25일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어 이후 자택에 머물며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뉴저지 양만청 리코튼 청장도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완쾌됐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에서는 존 밀러 대테러 팀장이 지난주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NYPD에서는 지난주 294명의 경관과 57명의 민간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외 뉴욕시의회 리치 토레스 시의원과 아니네즈 바론 시의원, 바론 시의원의 남편인 찰스 바론 뉴욕주 하원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은퇴한 의료진들과 의대 학생들에게 대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병원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의대생을 비롯해 은퇴한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If you're a nursing school student, a medical school student, we need you. If you've just retired in the last few years, we need you. If you are looking to expand your scope of practice and have particular expertise in any particular capacity, we need you, and we encourage you to take a look at that healthcore.ca.gov website.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으로 미국 체류와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 의사 면허 소지자나 의대생이어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은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 과실 사고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432명에 달하며 확진자 가운데 모두 135명이 숨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인타운의 확진자는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버질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측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입주민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격리 중이며 보건국과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1층에는 대형 마켓 체인인 타겟이 입점해 있어 이곳을 자주 방문했던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인근 지역의 경우 확인된 확진자 수는 멜로즈 지역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글렌데일은 62명, 토렌스 지역은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우니 지역의 경우도 오늘 확인된 확진자 수는 25명, 벌뱅크는 21명으로 조사됐으며 웨스트 헐리우드과 산타모니카의 경우도 50명을 넘겼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쿵플루 등으로 부르면서 반아시아 정서를 유발하는 표현 사용을 규탄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맹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131명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맹 의원은 이런 표현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가져오고 이들이 일상적인 일을 위해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ABC 뉴스는 경찰이 지난 주말 브루클린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바실 판도를 뉴욕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 첫 행정명령 관련 체포 사례로 주인은 무허가 술집 운영과 불법 주류 판매, 도박 조장, 중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밖에서 보면 폐쇄된 것처럼 보이는 해당 술집에서 적어도 10여 명의 사람이 모여 놀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이 노동허가 연장 신청에 기존에 채취한 지문 정보를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30일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의 잠정 업무 중단으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해지면서 노동허가 연장 신청 처리 시 기존에 채취한 지문 정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8일 이후 지문 채취 예약이 있던 신청자들은 그대로 연장 수속이 진행되고 이번 조치는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뉴욕 퀸즈보로와 프레시 다일렉트에서 공급하는 무료 식료품 상자 100개와 150개의 생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주민들에게 4월 1일부터 나눠줄 예정입니다. 식료품이 필요한 퀸즈 주민들은 뉴욕 가정상담소 718-460-380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침 한때 구름이 많겠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지만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